7시 42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보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완전히 공개 처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영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장성택 공무부 처형에 이어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영철은 1966년생이고요. 네. 군에서 이제 소위 장군으로 이제 소장으로 진급을 한 게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일성 거의 말기 정도에 이제 그렇게 장군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네. 김정은 시대에는 8군단장을 거치는 등 주요 보직에 있기는 했지만은 선두주자로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이제 2010년 경을 해서 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 궤도에 오르고 네.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총참모장, 우리 치면 이제 합참의장에 해당하죠. 네. 총참모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북한군 서열 2위로 등극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1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총정치국장인 황병서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현영철은 그야말로 김정은이 키워낸 김정은의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가차없이 처벌을 했다. 네.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얘기 나오는 것이 회의에서 졸았고 그래서 명령 네. 불이행죄로 이렇게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졸면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표면적인 얘기로 보이고 네. 사실 이제 그 이외에 김정은이 요구했던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네. 추정이 됩니다. 그 요구했던 것이 혹시 러시아에 갔었잖아요, 현영철이. 이런 것과 맞습니다. 관련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관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영철이 일단 이 러시아에 대한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바도 있고요. 네. 올해 4월에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해외 나갔던 공식 일정 중에 하나가 4월 13일에 모스크바에서 있는 국제안보회의에 나갔는데 네.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현영철이 나가면서 김정은이 드디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전승절 행사 있었어요. 네. 러시아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네. 불참을 결정하게 된 데는 김정은이 요구했던 것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접을 좀 현지로부터 받게 한다거나 지원을 받게 한다거나 네. 혹은 이제 식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좀 앉도록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못 해왔기 때문에 네. 문 밖에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개 처형해서 고사폰가 이걸로 쏴가지고 그냥 살점 없이 그냥 확 그냥 날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 앞에서 장병들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잔인한 정권이 도대체 예. 이 시대의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데 공포 정치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능력이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의 경우를 봐도 그런데요. 네. 김정일이 이제 서서히 아버지 김일성에게 권력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네. 결국 이제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에게 통치 스타일을 배웠기 때문에 네. 소위 그런 이제 재화학을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것이 되려 자기의 손발을 묶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작년에 이제 자기 고모인 장성택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처형한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기관총을 쏴가지고 이제 전부 형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네. 화염 방석을 태웠습니다. 화염 방석으로.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장성택은 중국과의 굉장한 긴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은 장성택을 제거함으로 해서 중국의 라인을 잃어버리고 네. 지금 이제 대러 창구를 하던 현영철이를 죽여버림으로 해서 또 러시아와의 또 라인을 흔들어 놓고 네. 이거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무서워서 현지에 있는 이렇게 소위 고위급들이 말을 따를 수 있지만 어느 네.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야
김정은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네.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 3년 5개월 정도 그 집권 기간 동안 한 70여 명을 처형했다는 거죠. 도대체 예, 이렇게 예. 잔인하게 하는 것을 김정일로부터 배웠다? 어쩌면 김일성으로부터 한 20여 년 후계자 수업을 받은 김정일하고 김정은의 다른 점이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김정은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고 네. 그 나라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고위층을 키워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 정치적인 감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 명 한 명 처형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네. 나중에 되면은 쓸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 또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이것은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문제인데. 근데 이제 현영철 말고도 망원춘이가 왜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뭐 적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뭐 변인선이가 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숙청됐다. 뭐 공개 처형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 그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원춘이나 뭐 한강상이나 변인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이 발굴해낸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예전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사실 김정은이 키워내는 신세대들이 네.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빨치산 혁명 세대의 기존 기성 세대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세력의 견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견제가 들어올 때 적당히 이런 인원들을 다른 위치로 치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김정은의 이런 광기 어린 그 살인극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 사회는 어쩌면은 이제 이걸 보고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저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죽고 나면 김정일은 이렇게 곧 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다. 네. 곧 이제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네. 또한 김정일이 굉장히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알려진 네. 2009년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2017년에 죽고 난 다음에도 지금 정권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렇게 정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김정은으로 대변이 되는 어떤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층의 네. 이익이 지켜지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즉 등소평이 말했던가요? 모기장을 치면 바람은 들어오고 모기는 안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철벽을 쳤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그 정보랄까, 세상 돌아가는 게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휴대폰도 그래도 많이 보급돼 있고 이래서 앞으로의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요, 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왕조 국가입니다. 김치 네. 왕조 국가고요. 3대. 그럼 우리가 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왕정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 내부의 밀란과 폭동 혹은 혁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국민들이 그러한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지 체제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뭐 휴대폰이라든가 혹은 네.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그 북한에 있는 그 국민들이 깨어 나간다면은 네. 아마도 그런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네. 그 이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젯밤에 또 NLL 그쪽에서 뭐 훈련했어요? 북한에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이제 뭐 양면 작전이랄까 이런 것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제 왜 예비군 총리 난사도 있었고 네. 지금 사실 뭐 군이 좀 뒤숭숭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군이 좀 이렇게 좀 기운을 다잡아야 될 때고요. 게다가 네. 북한이 하는 그런 방향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지난 주말에는 또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결국 뭐냐면 북한은 없는 돈과 자원을 가지고도 네. 이 전쟁을 자기네 나라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잘 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우리가 당황해야 할지를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일이 생길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도 좀 먼저 이렇게 북한에 좀 허점을 찌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런 사고 이런 거 발생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7시 52분입니다.